527번. 어? 527번. 자, 공간에서 어느 네 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6개의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의 개수입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세 점이면 점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세 점이 있으면 여기 바닥에 있기만 하나 평면이 하나 만들어져. 네, 세 개에서. 그 다음에 또 세 개는 하나는 여기 있어. 또 하나는 뭐 여기 이렇게 있어.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 네 개가 한 평면을 만들진 않아. 그러니까 얘네 셋이 한 평면을 만들고 얘네 셋이 또 한 다른 평면을 만들고 저처럼 따로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봐. 다시 공간에서 어느 네 점도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데 6개의 점으로 결정되는 평면이겠어요. 그럼 뭘 하면 돼? 이거잖아. 점 3개면 평면을 만드는 거야. 저게 답. 그래서 20개. 설마 조합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죠? 조합 계산을 틀리면 안 되는데. 536번.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한 직선을 공유하고요. 두 평면 베타랑 감마가 수직일 때 나누어지는 공간의 최소의 개수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최소의 개수예요. 최소의 개수. 최소의 개수. 이게 좀 공간이라서 많이 어려운데 다시 읽어볼게. 서로 다른 세 개 평면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한 직선을 공유한다는 게 당연한 거죠.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만나.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 괜찮을까? 자, 그런데 베타랑 감마랑 수직이래. 그럼 나누어지는 공간의 최소 개수는 몇 개야? 그러니까 만약에 맞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얘랑 수직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여기랑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야. 여기랑도 만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이렇게. 여기 알파를 좀 더 길게 써서 이게 알파야. 이렇게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직각 이렇게 감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앞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알파처럼 보이고 이게 베타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감마처럼 보여요. 이게 평면이야. 이해했어? 그럼 몇 개냐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져. 근데 이거 최소가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도 이렇게 수직되게 만드는 거야. 이 알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타고 이게 감마면 이게 베타가 이렇게 돼 있고 감마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수직으로. 알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6개가 된다. 기본 기억 써보세요. 그래서 앞에 것만 잘 이해하고 공간적인 이해만 좀 잘하면 할만해. 540. 눈에 자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눈에 자꾸 안 보이고 눈에 자꾸 이제 그런 거니까. 자, 542. 꼬인 위치끼리의 각 하는 거죠. 543은 되게 유명한 거고. 자,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AG와 CF가 이루는 각입니다. H랑 CF. 그러면 이렇게요. 일단은 그립시다. 정육면체에서. A, B, C, D.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개의 선이 어떤 거냐면, C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G가 있어요. 안 만나죠? 꼬이치예요. 근데 얘네도 이름은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다가 똑같은 걸 하나 더 붙여야 되겠죠. 네,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려 똑같은 걸. 그런 다음에 저기 AG를 CF를 이렇게 가져와. 밑으로 이렇게 갖고. 얘랑 얘랑 평행하지. 똑같은 놈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요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만나게 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걸로 하면 1로 해도 돼. 1. 어차피 비율이니까 1. 그럼 얘가 1하고 있으니까 루트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지. 대각선이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겠네. A지가.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이. 이해되셨어요? 뭐 그런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눈에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눈에 보일 때까지가 어려운 거야. 눈에 보일 때까지가. 이번 시험은 좀 쉽긴 한데? 어렵긴 한데? 아직 멀었나? 그러려면? 자, 정사면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A, B의 중점을 M 이렇게 되고 여기 중점을 N. 여기도 기가 똑같아. 비율적으로 보여서. 근데 얘네 둘이 이렇게 이었어. 이렇게. 얘가 중점과 중점을 이은 거죠. 얘랑 AC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얘랑 AC랑 이루는 각의 크기. 이렇게 되는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얘는 똑같은 걸 못 그리잖아. 정육면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랑 평행한 애를 여기 한테 잡아. 그러니까 얘 여기 BC의 중점을 하나 잡아서 여기를 우리가 K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랑 평행하지. 이 삼각형에서 봐봐. 맞아? 근데 얘가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거든. 이렇게 만나거든. 이렇게 만나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뭘 해야 되냐면 MN의 길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요쪽 면을 봐봐. ABC의 면을 보면 정삼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에서 ABC를 떼고 여기 모든 면들이 다 그래.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중점, 여기 중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귀찮으면 이렇게 할까? 한 면을 A라고 놓으셔도 되고 1라고 놓으면 돼. 여기 1이라고 놓으면 여기 2분의 1이 있어. 여기 이렇게 될까요? 여기 M하고 K. 그럼 여기도요. KN도 2분의 1이야. 이 밑면에서 중점 이렇게 그어온 거니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하나 다시 또 그리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할 것 같은데 하는 김에 해도 되고요. 자,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정사면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보려고. 여기가 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 이런 식으로 잘라.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잘라. 이해했어? 이렇게 반을 싹 자르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N이 되겠거든. 이렇게 잘라보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선이 하나가, 여기도 바닥도 마찬가지지만, 정삼각형에서, 이쪽 면을 볼까? 이쪽 면이 뭐냐면, A, C, D. C, D. 여기가 지금, 요렇게 그려서 여기 N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럼 여기
여기가 1이고 1이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야. 요 보라색만 가져오면 저기 1이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약간 이등변삼각형처럼 이렇게 여기가 A, B, N 이렇게.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 이렇게 되는 상황. 괜찮아? 바닥도 똑같을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 밑으로 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 위에서 보면 이런 거야. 위에서 보면 얘를.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이 위에 여기 A가 있어. 이렇게 보일 거야. 위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되는 거니까 여기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A가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거든. 이게 여기 정사역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길이 비율이 2대1이 돼, 여기가. 2대1. 2대1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6분의 루트 3이 되죠. 나중에 원래 이게 한 변의 길이 A 이렇게 A가 다 곱해져 있는 건데, 그냥 6으로 한 거야. 상관없어.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걸 외우게 돼. 여기를 보통 알파라고, 여기 베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 해서 3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외우고 싶어. 이거 외워야 된다. 나중에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해서 3분의 1 이렇게 나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MN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거든. 지금 MN의 길이가 요거야. 여기서는 요거 한 김에 한 거야. 요게 MN이지. 여기가 M일 테니까.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돼서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MN의 길이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로 쓰려고 지금 선생님이 구해놓은 거고 그렇게는 아니고 MN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서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 구했죠? 뭐고 하는 거냐? 이게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직각.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도, 얘랑 이루는 각이잖아. 얘가 각이 아니라 얘랑 이루는 각이잖아. 얘랑 이루는 각이잖아. 이게 45. 이게 다. 어렵죠? 쉬운 거는. 근데 이건 기억해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와요. 뒤에 가면. 5, 4, 6으로 갑시다.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자, 5, 4, 6. 3수선을 적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바를 B, 그다음에 알파 위에 있는 선분 CD와 BC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리고 CD가 밑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는 여기 AB가 4예요. BC가 3입니다. 그럴 때 ACD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림만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여기 어떤 A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 내렸습니다. 수직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예요. 그럼 잘 봐. CVT예요. 우리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보이세요? 이건 보여요. 봐봐. 이게 4고 이게 3이면 얘가 5지. 이건 보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 보여?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얼마야? 아, 밑에 것보다 자. 이게 5고 이게 3이면 얘가 4지. 그럼 끝났잖아요. 왜요? 여기 직각이야. 삼수선이잖아. 여기 직각이야.
얘가 바닥이랑 직각, 얘가 얘랑 직각. 그럼 얘랑 요 직선이랑 직각. 4하고 3이니까 다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함수함만 보이시고.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거야. 뭐야? 다음 거 나가야지. 안 배워도 돼? 자, 삼수선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윤서는 앞에 거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셔서 해보고 안 되는 건 얘기했어요. 이면각을 한번 해보죠. 이면각. 이면각은 뭐냐면 이렇게 거기 얘기했던 대로 그 하나의 직선을 공유하는 반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직선도 우리가 원래 직선이라는 게 여기 끝이 없고 계속 가잖아. 반직선도 여기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반직선이라고 하고 평면도 마찬가지. 평면도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평면이 있고 이렇게 평면 두 개 붙어 있는 거야. 이쪽 평면, 이쪽 평면. 반평면, 반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쪽에도 그릴 수 있죠. 이쪽에도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이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둘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이 모양 자체가 이면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밑에 게 알파, 1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라기보단 문제를 풀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삼수선이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이 직선 L을 이면각의 편, 두 반평면을 이면각의 면이라고 하고요. 이면각 L 위에 O를 지나고 L의 수직인 두 반직선 OA와 OB가 방편 알파 베타에 그릴 때 이걸 크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이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이 직선 L과 수직인 애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수직인 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요게 인면각의 각. 이런 거죠. 뭐 90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용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4개의 이면각이 생깁니다. 맞죠? 이 중에 크기가 같지 않은 한 이면각은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생각하고 다시 이 중에서 크기가 크지 않은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즉 작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니까 90도. 0도부터 90도. 0도는 없겠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면각을 풀고 다시 정상으로 올게요. 지금 넘어가서. 이게 그냥 보기보다 어려워. 거기에 설명으로는 자 80페이지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게 좀 더 어렵긴 한데 550번을 일단 보시고 나중에 55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선분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두 선분 MB와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던 분이에요, 선생님. 연습을 좀 하세요. 본 연습을. 자, 어떻게 되겠냐면 A, B, C, D.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B랑 B랑 이렇게 이어놨죠, 지금. 그렇죠? 여기 중점, 당연히 지금 직각이겠지, 정사면체니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랑이죠. BE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여기 직각이죠. 어차피 이 바닥으로 가는 거니까. 바닥으로. 저게 삼수선이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서 봤을 때요. 그렇죠? 됩니까? 그러면 그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BE는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 없죠. 한 변의 길이 1을 놓을게요. 1, 그럼 얘 루트 2.
여기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2분의 루트이죠. 미안, 2분의 루트이죠. 왜냐하면, 요게 루트인데 꼭 반띵한 거죠. 근데 여기가 세터가 됩니다. 이거분의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2분의 1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잖아,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이해하셨죠? 선분끼리 이루는 각이라서 이거 말고 이면각으로 푸는 게 더 어려워요. 552번 볼까요? 그 위에 551번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걔나 아니면 555번 같은 경우. 이면각은 딱 이면각처럼 안 보이는 것도 꽤 있거든요. 552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정육면체에서 평면 EFGH 바닥과 DEG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작은 각을 얘기하는 거겠지? 문제가 약간 이상한데? 작은 각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자, 여기 바닥이죠? 바닥 EFH, GH랑 얘랑요. 얘랑 이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이거죠. 여기서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이랑 이렇게 이루는 거니까 이 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닥 쪽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것도 길이가 없네요. 1, 루트 2.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란색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 1이잖아요. 1. 여기는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 될까요?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것도 하고 갑시다. 인형 8. 여기도 인형각이에요. 자, 556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계속 정육면체가 나오네. 어려운 거 들어줬네. 아까 우리 저거 했어요. 557번. 선생님 아까 해줬습니다. 그죠? 557을 한번 해볼까? 556은 니랑 할 수 있을 것 같아. 557을 합시다. 자, 거기 봐봐. 선생님 얘기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얘가 원하는 게 뭐예요? A, B와 직선 A, B와 B, C, 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알파라고. 이게 이 바닥이랑 이루는 각이 이거잖아요. 이게 좀 제가 물어본 세타죠. 자, 못 외웠으면 한 번 더 보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쉬워. 자, 쟤를 그려. 저 보라색을 쫙 이거 길게 짧게 이렇게 그려. 이 길이 여기 같다고. 네? 여기가 이제 선생님 아까 N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N이라고 하죠. N. A하고 B하고요. 자, 이게 아까 1이라고 했다?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이게 1, 1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이렇게 수선을 쫙 내려. 그 다음에 여기 2대 1이니까 이렇게 외워. 여기가 3분의 루트 3, 여기가 6분의 루트 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세타라고. 내가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는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해서 외우죠. 코사인 알파는 3분의 루트 3.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 두 개는 외우시라고요. 이거는 외워놓으면 계속 써먹습니다. 좀 이따 봐봐라. 정사용해서 써먹는다. 정사용으로 갑시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근데 공간 잡표 금방 해요. 잡표도 할 게 별로 없어요. 작품은 그 거기 추가, 네, 맞아요. 하나 추가된 거밖에 없어. 평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 Z 추가 하나 추가된 거밖에 없어. 자, 정사형 뭡니까? 그림자. 정확한 그림자 그런 거야.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도형이 있어요. 어떤 평면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도형의 모양을 정사형으로 낸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서 이 바닥에 그림자를 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이 평면과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빛은.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냥 바닥으로의 정사형이라고 하면 그 바닥과 수직인 선으로 빛이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이렇게 되는 거겠다. 이렇게 되는 선이 있다고 치죠. 여기 A고 여기 B예요. 밑으로 내려온다고 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선이 있어서 여기가 A-B-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얘랑 똑같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바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A-B'의 길이는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에 대한 거예요. 선에 대한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도 바닥 알파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넓이 S가 있다고 치죠. 이걸 바닥으로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넓이가 생겨서 S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바닥이랑 이렇게 있어. 여기 바닥이랑 이렇게 있어. 이 각이 세타야. 라고 한다면 S-도 네,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사형의 특징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엔 쉬워요. 근데 쉬운 문제를 니네한테 줄 리가 없죠. 절대 없죠. 안 줍니다. 쉬운 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이 직각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반대로 정사형을 하거나 모양 자체가 되게 어렵거나 이런 패턴의 정사형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꽤 어려워요. 그럴까요? 네, 562번은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얘가 크게 보이시죠? 562 할까? 이런 얘기잖아. 봐봐. 바닥에 이렇게 있어. 선생님 방금 쓴 거랑 똑같아. 쓴 거랑 똑같아. 여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근데 이 길이가 2야. 여기 바닥으로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A-고 B-야. 얘가 루트 3이래. 그러면 이 직선과 얘가 이루는, 얘가 쭉 가서 이 바닥이랑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너무 뻔하지? 이분의 루트 3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각의 크기니까 얼마예요? 세타가? 30도죠? 여기서 상하함수를 닦아먹고 있는 건 아니죠? 6분의 8입니다. 자, 그럼 563번을 선생님이 원하는 건 63번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생기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 그게 장축이 이런 원기둥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장축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리듬이 샥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잘랐다고 치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 여기 이렇게. 우리 이상을 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네. 근데 여기 반지름이 루트 3이잖아요. 여기가 2루트 3이겠지. 장축이니까. 얼마? 30도를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30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4겠죠. 장축의 길이 4. 단축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위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그냥 여기 길이 안 바뀌어요.
어렵나요? 565번을 보시죠. 그래서 진짜 여기는 약간 시험 문제는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사용 문제 중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한 삼각기둥을 밑면과 30도가 이루는 각의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삼각형 A, B-C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위에가 한 변의 그림 2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거예요. 몇 개는 없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오는 이런 큰 애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서 비스듬히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던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에다 수선을 내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중점에 수선을 내렸겠죠? 요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각이 30도예요.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질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 얼마?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니까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요 위의 넓이 a, b, c의 넓이가 이거예요. 루트 3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린 거잖아. 여기서 바닥으로 내린 거잖아. 거꾸로.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여기 s면 얘가 s' 거야. 즉 s''가 s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한 거란 거죠. 우리가 구하는 S는 루트 3에다가 코사인 30도 분의 1을 해야 되죠. 이거는 루트 3분의 2이 되니까. 반대로 가야 되죠. 니네가 이제 어려운 건 567번 같은 경우, 그런 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사형으로 뭘 구하냐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반대로 구하기로 해요. 그래서 거기 써있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가 S분의 S-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568번 같은 경우 또 정육면체예요. 이것도 뭐 기억해놓으면 좋긴 한데 뭐 엄청 어렵진 않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른 거냐면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얘랑 바닥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E, F랑 바닥이랑. 그럼 이제 요 면과 요 면이니까 요 바닥의 넓이를 정사형을 내리면 이렇게 되죠. 정사형이 이렇게 되죠. 바닥에.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넓이 얼마예요? 이게 또 길이가 없지. 1로 해. 그러면 여기 루트 2. 여기 S면 S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밑에는 여기 S 다시면 이게 1이고 1이니까 S 다시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2이라서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사형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가 정사형인지를 확인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71번 보죠.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실력업, 유형업의 그 14유형 같은 거 있지. 옆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나중에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571.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4인 다각불. 네. 꼭지점 A, B, O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2라고 했을 때 삼각형 EAB 바닥이랑 평면 OAB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반대로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 왜 그러냐면 봐봐.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바닥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O, A,
B, C, D, 여기가 E라고요. 여긴 당연히 뭐 직각이겠죠. 밑으로 수선 내린 거니까 직각이겠죠. 바닥에서도 뭐. 밑에 정사각 한 변의 길이가 4이란 말이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뭘 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정사형이 아니야. 얘를, 이 녀석을, 이 OAP에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 바닥에다가, OAP에다가 반대로 정사형을 내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이거랑 이거의 요각이 필요해. 이 세트가 필요해. 돼요? 어떤 세타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이 세타가 필요하죠. 저 각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구할 수 있어요. 할만해. 자, 바닥을 한번 구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 4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M이면 이게 2죠. 지금 바닥에. 이 M이가 있죠. 왜냐면 요것도 4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니까 4는 반.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직각이겠죠. 높이를 구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가 나와있잖아요. 이게 4라고. 그럼 이게 2부 3이죠. 여기가 2일 테니까. 보이세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 코사인 세타는 2루트 3분의 2니까 2루트 3분의 1이에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 괜찮아? 안 보이면 얘기해. 들어도 돼. 안 보이면 얘기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거야. 이거분의 이거라고 지금. 이거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 여기 2고 얘가 2루트 3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값이니까. 자, 그럼 밑에 노란색의 넓이 얼마예요? 이 넓이 되게 쉬워. 얼마야? 전체 넓이가 어디냐면 4 곱하기 4니까 16이잖아. 그거 이게 중에 하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가 이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 높이가 2. 4가 되죠. 여기 밑에 넓이 S. 그럼 S-는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4 곱하기 이렇게. 3분의 11. 꽤 어렵습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사형까지, 즉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인 87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공간좌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좌표 금방 해요. 늦지 말고 오세요. 6번. 자, fx가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꽤 많이 풀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옛날부터 했을 때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fa에서 기울기가 양인 값의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3,0에서의 접선을 그어서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c. c에서 x축의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려볼까요? 이게 유명한 접선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a, fa가 있습니다.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b에 3,0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요점이 c.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AD의 길이와 DB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다. 이럴 때 모든 A 값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변형 문제 형태이긴 해요. 한번 해보죠. 뭘 풀면 됩니까? 자, 여기는 진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로 가면 되게 어렵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이쪽에도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점에 대해서 전부 접선을 구할 건데 일단 여기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B에서의 접선.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3을 넣어보죠. 3일 때 접선이.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 이 빨간색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3대 1이니까 요 길이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높이가 6K여야 되죠. 그래야 저게 마이너스 6이 나올 테니까. 기울기가. 맞아요? 근데 여기가 K면 여긴 뭐예요? 3K죠? 맞나요? 3대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A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AC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맞나요? 3K 대 6K.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요? 얘가 F'A가 됩니다. 여기서의 기울기. 되세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F'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이 2라서 이쪽으로 넘길까요? 3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는 0입니다. 인수분해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모든 간의 곱수니까 9이니까 A 값이 답이 3분의 5겠죠. 나옵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매해 겪어도 모르겠어요. 문제를 많이 안 풀면 수투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풀어서 시험을 보겠다는 생각은 접으세요. 수험보다 더 안 되는 게 수투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 문제집 좀 풀리는데? 아니요. 시험 못 봐요. 얘기했을 텐데 분명히 선생님이. 자, 17번. 얘들아, 우리 이것도 풀었어. 저번에. 집중하세요. 자, F'이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F'X가 나왔습니다. 즉, F'얘 자체가 기함수란 얘기죠. 마이너스를 먹었으니까. 그럼 이건 확실해요. F가 우함수가 되는 거 됩니다. 이게 얘네들 필충이에요. 필충. 됩니다. 다항일 때요. F가 다항일 때. 여기 미분가 나왔는데 아무튼요. 근데 이건요. 이것도 그냥 적어놓을게요. 얘가 우예요. 그럼 요건 돼요. F가 기면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C가 붙어서. 저거는 기억해두세요. 일단 F'이 기예요. 그래서 F가 우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다? 2분의 1이다. 요거를 만족한답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를 바꿨네요. X를 어떻게 보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다. 그래서 F의 X 플러스 3 빼기 F의 X 마이너스 3 요거를 했더니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돼요? 문제를 바꿨네요.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꿔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죠.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다가, 빼기 F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형태가 되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냐면 플라임 이렇게 되면 F는 누구예요? 마이너스를 먹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냐면 이렇게 써도 되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이렇게 돼요. F의 T 마이너스 3 빼기 F의 T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마이너스를 빼서 바깥으로. 그건 나중에 쓰기로 하고. 자, 봐봐. 자, 이렇게 갑니다.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써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평균값을 우리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fx가 여기 범위가 t-3에서 t 플러스 3에서 연속이죠. 구간이 저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 이게 생각나요. t 플러스 3 빼기 t 마이너스 3분의 f의 t 플러스 3 빼기 f의 t 마이너스 3을 한 게 어떤 t의 x라고 적을까요? 아니면 c의 t?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인 ct가 어디에요? 열린 구간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되죠. 이게 평균값의 정도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번에 진짜 비슷한 문제 풀었다고 우리가 이걸 풀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해요? 집중. 여기 얼마 남냐? 여기 6 남아요. 그쵸? 얘를 일로 보내요. 그럼 봐봐. f의 t 플러스 3 빼기 f의 t 마이너스 3은 6배의 f 프라임 c의 t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일 건데 여기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지금. 여기가 t 플러스 3이고 여기 t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 다음에 그냥 쓸게요. 뭐 나중에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걸 쓸게요. 잘 봐. t가 무한대로 갈 때 6의 f 플라임의 ct라고 쓸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봐. 얘들아 여기에 t-3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t 플러스 3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ct가 존재하죠. 이렇게. 맞아요. t에 따라서. 근데 내가 지금 t를 뭘로 보냈어요?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가면 이 사이에 껴있는 ct도 무한대로 가죠. 이걸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다시 이 범위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같이 따라서 무한대로 가요. 즉 여기에 ct도 무한대로 간다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봐. f'의 무한대 값의 극한값은 2분의 1이라면서요. 얘가 뭘로 가는 거야? 얘가 2분의 1로 가죠. 얘가 답이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저 답이 3이야? 아니지! 여기랑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요. 반대로.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 녀석들. 까먹지 마세요. 평균값의 정리인데 변형했어요.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갈게요. 27, 28, 29 뭘까? 목요일에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걸까요? 27번 봅시다. 절대값.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값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27번은 좀 어려워. 잘 들어봐, 27번 얘기를. 자, 안 푸는 사람들 보세요. 안 봐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집이 싫으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럼 뭐라도 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fx가 있어요. 근데 가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있어. 절대값, fx-2x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써있어요. 얘가 ct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나를 보자. 나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세제곱의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죠. 될까요? 그럼 f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자, 우리 고민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고민해보자. 내가 여기다가 y는 하고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얘들아, 어떤 3차가 절대값을 해야 미분이 가능해져?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이 그래프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지만 절대값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해. 이거 안 돼. 되는 거 생각해봐. 이거 돼? 안 되잖아. 뾰족하잖아. 이거 되니? 뾰족하다니까? 안 돼. 저거 하나밖에 안 된다고. 이건 그래프 개형이야, 결국에. 이해가 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뭐라고? 얘를 내가 x-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불러요. x 세제곱을 생각하면 안 돼. 밑에 거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돼요? 대가 당연히 1이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했다고 대가리가 바뀌진 않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fx는 이거겠네. 그럼 x-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다 끝났어 얘들아. 잘 봐. 이제부터 선생님이 잘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래. 그럼 fx는 두 개 중에 하나야. fx는 일단 x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왜? 세제곱만 있으면 절대 0보다 커지지 않아. 이해했어? 어떤 함수가 얘가 만약에 내가 gx라고 할게. gx라고 이렇게. gx가 x 세제곱만 있고 더 이상 x가 없으면 걔 무조건 세제곱에서 꺾고 내려와. 밑에 내려오면 안 되잖아. 0보다 크다며. 절대 무등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x를 하나 줘야 돼. 무조건. 하나 이상. 홀수계를 줘야 돼. 세제곱을 다 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fx가 세제곱은 절대 안 줬거든. 이게 어떻게 세제곱이 되냐. x세제곱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여기 제곱짜리 나온단 말이야. 얘가 못 없애줘, 그거. 이해했어? 그럼 이런 거지. x 하나 줬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얘는 0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즉, 얘는 떠 있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뒤에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접혀져 있고, 여기 올라가 버리는, 여기 쉬면 돼. 여기 쉬어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4차가 돼버리는 거야. 아니지. 6차지, 6차. 이런 6차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즉, 얘는 근이 없다고. 만나지 않아야 돼, 무조건. 또는, 이렇게 해도 되지. fx가 x를 주고, 여기가 뭐야? 몇 차 남았어? x 마이너스 k의 제곱 형태가 좀 상관은 없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된 거야. 원점에서 한번 이렇게 접하고, 이런 그래프가 6차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것도 되잖아. 근데, 공통적으로 뭐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 x는 무조건 갖고 있어. 맞아? 그럼 끝났잖아. 왜? 이 얘기는 결국에 뭐야? f0이 0이라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방법이. 다른 건 절대 안 돼.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건 인정하지. x는 무조건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f0은 0이겠지. 근데 넣어. 0을. f0.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빼기 1이 0.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잖아. fx는 x 플러스 1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끝. 이제 대입하면 돼. 바꾼 거야. 요얘기 이야기야, 요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여기 구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 뭐하러 구하려고? 하지 마. fx만 찾으면 되잖아. fx 찾으면 저게 나와. 그러니까 계속 그래프 개형이야. 이게 절대값에서 어떻게 미분이 가능하냐는 생각을 하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저것만 찾으면 돼, 정말. 그럼 거의 다 푼 거야. 28번 볼까요? 얘가 좀 어렵지. 근데 이것도 우리가 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만들었지, 얘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봐봐. A가 3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A와 fx가 마이너스예요, 하필이면.
요거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할 거래. 뭔지 알겠지? 절대값 fx 빼기 a. 절대값 이렇게 자를 거야. 자를 건데 gx가 다음 조건에서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a 어떻게 자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건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가를 먼저 볼까요? 여긴 뭐 가를 보시면 gx의 그래프랑 x는 b라는 애가 b가 0보다 크겠죠. 4점에서 만납니다. 자, 또 하잖아, 얘를 또 한다고. 이게 어려워, 이게.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한번 또 잘라서 또 밑에 걸 위로 올릴 거야. 이게 되게 더럽다고, 이 문제.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가 4개래. 자, 그럼 무슨 얘기야? 봐봐. 얘랑 섞어봐. 일단 내가 지금 gx의 그래프를 좀 이따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gx의 그래프에 지금 a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b도 찾아야 되고. 이런 얘기거든. 근데, 잘라서 위로 올렸단 말이야. 근데, b로 잘랐는데, 예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는 다 미분이 불가능해요.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가 4개라 그랬으니까. 왜? 얘가 0이 되는 데가 여기거든? 이 4점. 그 4점이 다 그냥 지나가는 점이라고. 한 점이라도 접하는 점이 되면 그 점은 미분이 가능해져 버리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고. 자, 해볼게요. 그래서 저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되게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야. 근데 잘 들어봐, 선생님 얘기를. 자, 보세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플라임을 합시다. 물론 풀기 싫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라서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약간 그래프가 이런 식이야. 마이너스 1 했다가 0이었다가 2 올라갔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럼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좌표만 잡으면 되니까요. 0 넣으면 여기가 4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y축을 쫙 그리시고 여기가 4라는 얘기죠. 돼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에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릴까? 내 맘대로 할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2 넣으면 2는 숫자가 좀 크겠는데 마이너스 48 32 48 플러스 36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돼요? 일단 이런 그래프예요. 선생님 너무 축약해서 그렸는데 아무튼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F의 그래프라고. 돼요? 자, 이제 해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와의 케이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B가 0보다 큰데 이 4점에서 잘랐을 때 B가 4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4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어렵죠?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잖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지금 직선 y는 b는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든다. 되게 막연하긴 하겠구나. 해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a가 35보다 작은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잘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잘라볼까요? 얘가 y는 a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만큼 내려와요. 얘가 이걸 자른 다음에 이 밑에 걸 이렇게 다 위로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x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부니까 잘 잘라야 되는데 너무 모양이 별론데 9라서 A가 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르지만 뭐 아무튼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해볼게요. 그래프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X축이 돼버리니 그렇게 되면 얘가 G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문제가 선생님 보기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조건이 B에서 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B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잘못됐어요. B에서 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잠깐만요. 답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B에서 만이어야지 아니면 너무 많아요. B가. 봐봐 여기 되게 많아. 여기도 4개 여기 4개 뭐 이렇게 여기 4개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B에서 만이어야 되고 B에서 만 4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가 4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 셈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린 게 거의 답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어야 돼요. 이렇게가 비어야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이죠. 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잘랐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냐면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시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되죠. 미분 가능하니까 냅두십니다. 여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돼요. 여기 안 되는데 여기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자, 다시 요거 여기 만으로 바꾸세요. B에서 만 4점이고 아니다. 잠깐만. 아니어도 되나? B에서 만이 아니어도 되나? B에서 만이 아니어도 이렇게 되면 되나? 잠깐만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저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요. 이렇게 되죠. 4점에서 만나. 이를 잘랐어. 그러면 그러네. B에서 많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아니어도 됩니다. 4점이 되고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지금 정답인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걸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로 잘랐다고 칠게요. Y는 A 이렇게. 그러면 GX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요게 G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뭐라 했지? 이게 X축이라고 했어요. 이게 X축. 그 다음에 4점에서 만나잖아요. B로 잘랐을 때. 그래서 4점에서 만나는 건 이런 애들이 돼요. 네. 근데 얘를 위로 올리면요. 여기도 미분이 안 되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되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되고, 여기도 미분이 안 되지만, 여기도 미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군데에서는 만나는 2점. 즉, 일단 얘를 포함하는 2개가 미분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는 4점 중에 2점은 미분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야 되고, 여길 지나가야 되고, 걔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보세요. 되게 웃긴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였죠. 맞아요? 근데 여기 꼭지점이 36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겠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죠. 요만큼이 A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게 뭐예요? B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X축이고 이게 Y는 B이 되니까. 잘랐을 때.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냐면 36. 답이 A 더하기 B가 36. 그래서 이런 케바케를 다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적 합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걸 다 그려보셔야 돼요.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6개네? 안 되겠다. 그럼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먹어줘야겠네라고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만약에. 점. 근데 또 요점을 먹으면 안 돼요. 요점을 먹으면 교점이 어떻게 되냐면 요점을 먹게 되면 교점이 얘랑 얘랑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얘가 내려오는구나. 안 되겠다. 얘가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가 되나? A가 더 조금만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못 채우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걔도 답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도 된다고. 하나 더 그려볼게. 얘도 되겠다.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을 때 잘 잘라야겠는데 얘랑 얘의 반을 자릅시다. 이렇게 자르면 얘가 안 되나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봅시다. 일단 미분 2개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되긴 하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도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여기도 답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똑같이 더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36이 나옵니다. 둘 다 답이 됩니다. 어렵죠? 저런 건 진짜 어려워요. B에서 만은 아닙니다. 저렇게 되는 B가 존재하는 거겠죠. 딱 하나밖에 없다. 아, 2개가 나오겠네요, 저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A 더하기 B가 36이 된다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맞아. 어려운 거야. 더러운 거고. 자, 29번 볼까요? 나중에 아마 이 문제는 3학년 돼서 모의고사 풀 때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때 가서 좀 편할 겁니다. 다시 보기가. 29번 볼까요? 솔직히 약간 답정너죠. 답을 알기 전까지는 케바케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미분이 안 되는 점 2개와 다른 미분이 안 되는 점 2개를 찾는다라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방정식이네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갖습니다. 그런데 k에 대해서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절대값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뭐? 되게 더럽겠는데? 자, 일단 이걸 해볼게요. y는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3분의 1로 하면요. x에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하는 녀석이 나와요. 이런 애가 나와요. 대신 높이가 높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3 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여기 3분의 2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K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냐 아니면 여기에 가까이 자를 거냐.
뭐 똑같죠. 절대값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자를 거냐, 아니면 이쪽에 가까이 자를 거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게는 그러니까 무게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뭐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밑에를 지나간다고 해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번. 저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너무 자명한 문제긴 해요. 직관적으로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 알파만 음수, 그 다음에 베타고 감마 이렇게 되죠. 여기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야겠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극락에서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입니까? 저기 봐. 검정식에서 그냥 여기서의 근이 이거면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냐고. 내가 뭐 되게 어려운 질문 했어요? 0이잖아요. 2차가 없어 얘들아. 응? 아니에요? 되게 막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그러면 이상한데? 자, 그러면 베타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에다가 감마의 절대값을 하면요. 알파만 음수잖아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이죠. 베타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에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2알파는 뭐보다 작아요? 일단,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죠, 여기서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알파는, 아니, 등호는 안 되겠구나. 2 루트 3보다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 루트 3보다 커요. 이렇게 되면. 이해했어요? 아씨. 얘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보다 작잖아. 얘보다 작잖아. 얘보다 작잖아.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지금 1번 상황이야. 1번 상황. 이 밑에 있다고 K가. 이쪽에 있다.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상황으로 갈게. 여기. 이쪽으로 갈게. 헷갈리니까. 이게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여기다가 0을 넣을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직관적이라고 한 거야. 그냥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0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 베타, 0, 감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절대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감마. 이게 돼서 얘가 2 감마가 되죠. 맞나요? 근데 얘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마는 루트 3보다는 무조건 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얘가 이거보다 크다며 얘가 최소값이겠죠. 어떤 상황? 네. 0일 때 K가. 그때가 제일 작아요. 이해했죠? 벌어지니까 더 커지는 거 숫자가. 직관적으로는 저때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게서 그런 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지? 그냥 대답 안 한 거지? 설마. 큰일 날 일인데? 어떻게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감마 0이라는 걸 대답을 못해. 네, 선생님이 괜한 오해지? 그럴 리가 없어. 큰일 나. 자, 2로 갈게요. 2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스텝 번호 6번이에요. 니네가 신기하게 이걸 못 풀더라.
얘들아, 이 문제가 어떻게 따지면 고1 때의 금융식 문제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바뀐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9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죠. 뭐야? 학원이지. 기하 배운 사람들. 네. 근데 여기서 y에 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여기다가 y를 바꿔서 넣으면 죽어요. 미적으로 풀어야 돼, 그럴 거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뭘 쓰냐면, x제곱은 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다 y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 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y에다가 y 마이너스 9분의 1의 y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9분의 1의 y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3 형태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x, y가 실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실수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여기서 y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 그려서 이 범위를 잘라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fy라고 합시다. 플라임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y제곱에 2y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심지어 완전 제곱식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프 왔다. 이거 맞다.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제도 애들이 이거 물어봤는데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래프가 내려가는 그래프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3일 때. 맞죠? 근데 여기다가 0 넣으면 0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여기가 3일 때.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걔가 지금 아마 최소값을 잡아놨을 거예요. 네,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최대값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F 마이너스. 그러니까 질문은 최대값을 해놓고 답은 최소값으로 써놨어요. 20일 나오거든요. 네, 답이 5번이에요. 이거 답이 잘못된 겁니다. 오답. 오타.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기억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구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함수다. 자, 몇 개만 더 펴고 쉴게요. 13번 볼까요? 13번. 그래, 니네 활용 문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니? 활용 문제들을 너무 안 푸셨던데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한다고요? 상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럼 니네는 그걸 x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니네 되게 힘들어져. 그러지 말고 뭘 x로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잘랐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댕강 이걸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10입니다. 자, 저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만큼을 잘라낼 거예요.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나 같으면 요거를 x로 잡을 것 같아요. 근데 편한 대로 하세요.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얘기하면 요걸 x로 잡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할까? 요걸 x로 잡아요. 그럼 여기가 뭐게? 얘들아, 여기 몇 도야? 30도야. 그치?
여기가 3분의 루트 3x가 되죠. 맞나요? 루트 3분의 1. 여기 왜 x 잡았게? 그치? 그럼 여기가 10-2x가 되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의 한 밑변의 길이가 이게 되고 높이가 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부피를 fx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자, 4분의 루트 3의 a제곱에다가 거기다가 3분의 루트 3x 높이를 곱하면 이게 부피죠. 그럼 x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저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싹싹 지워지고 4분의 1의 x에 여기도 끝낼까? x 2를 끄집어내면 x에 이렇게 되죠. 대신에 범위가 x가 0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이거 니네 그릴 줄 알잖아. 끝났네. 0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여기서 5고. 그래서 그래프가 아마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그려지겠죠.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요게 F. 맞아요? 요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3분의 5겠죠. 야, 이제 여유도 되지 않았니? 그렇죠? 그러면 답이 3분의 5야? 아니잖아.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며 너 부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넣으면 되지. 답은 10-2 곱하기 3분의 20인가요? 이 정도는 해결해 주세요. 활용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지? 분명 나와 시험에. 자, 16번 볼까요? 이것도 했잖아, 얘들아. 기억이 안 났어요? 우리가 이걸 안 하진 않았거든요.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주는 교재에도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잡을게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근데 여기 대각선이 여기 있다고? 1에 있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반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1,1이 여기고 1,마이너스 1,1 저기니까 그래프 이렇게 요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가 뭐냐면 얘가 y는 x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네, 저기에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들어가게 된 점을 지나는 이런 거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여기 아니겠네? 이 정도? 이렇게 대각선이 되는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좌표만 잡으시면 된다고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활용 문제는 식이 문제가 아니야. 식이 나오면 니는 다 풀어. 근데 식 잡는 연습을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근데 이 활용 문제를 안 풀 수가 없는 게 수능이 계속 나와. 집중! 자, 여기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 파란색 위에 가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좌표가 A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난 뭐가 필요해요? 난 요 사각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요 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2분의 1. 여기서 얘를 빼면 6이가 나오겠죠.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1에서 얘를 뺄 거예요. 그럼 1 빼기 A죠. 세로 길이는요? 이거예요. 얘에서 2분의 1 빼겠다고요. 제곱이에요, 여기. 다시. 여기서 2분의 1 빼겠다고요. 그럼 세로 길이는 A제곱. 근데 내가 이쪽에도 겹하고 이쪽에도 겹할 건데 상관없이 이쪽만 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0이든 안 만나요. 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1까지만 만나요. 1일 때 여기 딱 옆에 붙는단 말이에요. 안 만나, 1이. 그러니까 A가 요 사이에만 있다고 하자고.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FA라고 한다면
네. 이거예요. 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프 나오면 끝났어요. 왜요?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1이. 이쪽이 A면. 그럼 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할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3분의 2라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겠네요. 할 수 있잖아, 봐봐. 자, 하나만 더 풀어보실까요? 26번까지만 하고 네 문제를 이따 내신 디펜스는 가져왔니? (26번) 볼까요? 자, 의미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요거죠? 네, x 세제곱 플러스 k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넘겨요, 그냥 이렇게. 내가 얘를 fx라고 두자고요. 이거 못 풀면 안 되는데, 자, 플라임 합시다. 이렇게 되죠. 3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질문. 저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를 같습니까? 얘네가 어려운 게 저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되지라는 거. 네? 내가 어려운 질문 했나요? 다시. 얘들아, 내가 지금 미분한 거야. 이거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질문. 는 0이 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좋아요.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죠? 질문이 있어요. 어디서만 틀린다고요? 0 이후로만 살린다면서요. 그럼 만약에 이러면 되지 않아요? 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시작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0을 넣으면 뭐예요? F0이? 여기가 K예요. 자, 이제 여기서가 포인트예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답이에요. 등호를 빼야죠. 이유가 뭐예요? 등호 왜 빼요? 내가 그러잖아. 이거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 등호 왜 빼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돼요. 이게 떠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게 왜, 아이씨, 보기에 당연히 그게 없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페이크가 없네요.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다고요. 니네 그걸 답을 해요. 신기하게. 부등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앞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등호 늘까 말까를 잘 못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문제 풀고 디펜스를 가져왔다고 안 가져왔다고. 거기서 몇 개라도 37번 볼까요?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거기 디귿을 한번 볼까요?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부터 I까지 에서 속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였죠?
지금 처음 거기 보시는 사람들 많죠? 풀어봐. 속 도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있어. 그치?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란 말이야. 속력은 얘는 크기만 있어. 여긴 방향이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H부터 I 봐봐. H부터 I 밑으로 내려갔지. 그죠? 그러면 속력이 뒤로 빨라진 거잖아. 맞아요? 그럼 속력은 증가한 게 맞죠. 속도는 감소했지만 속력은 증가한 게 맞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속도랑 속력 조심하라고.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진짜 잘 나와. 근데 니네는 당당하게 속도라고 생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맞는 말입니다. 1번으로 갈게요. 스텝 2의 1번 129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예요? 볼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3이야. k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0하고 3에서 이거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5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k가 음수예요. 뭐 답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 보기에 5가 없잖아, 얘들아. 그럼 얘가 뭐였다는 얘기일까? 얘가 극소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절대값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3차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건 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여기 3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플라임을 하시면 이렇게 되죠. 3x제곱에 마이너스 6x. 그래서 여기에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야. 0일 때 하고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가 0일 때야. 여기가 x가 뭐야? 2일 때겠지. 그치? 그럼 웃기게 여기가 x가 3일 때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근데 이걸 못 그리잖아, 정확하게. 왜 못 그려? K 때문에 못 그리는 거잖아, K 때문에.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 이게 Y축은 맞겠지. 근데 선생님 예상대로 생각해봐. 그럼 0일 때가, 요 때가 5일 거냐라는 건데, 이때가 5일 거면 K가 음수임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5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야 절대값을 했을 때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극소값이. 그래요? 그럼 넣어, 여기다가. 다 구했어. 옆에다가 2를 넣어. 8, 빼기 12, 플러스 3, 플러스 K. 요게 얼마냐? K-1인데 얘가 마이너스 5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 난 잘했니? 그럼 이제 최대값이 뭘까요? 진짜 최대값. 여기 있죠? 0이랑 3일 때. 그래, X 정도 있으면 3 플러스 K니까. 요거 그렇죠. 네, 절대값 조심하시고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적구나, 여기는. 와, 이 문제 또 나왔네요. 이 문제 또 나왔네요. 10번. 이제는 볼 때가 되지 않았니? 이게 또 나왔네? 내가 그랬잖아. 풀어도 괜찮다고. 근데 이게 또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을 이제 해야지. 예전에 본 거다. 그러면 돼. 그럼 그 다음에 언젠간 풀 수 있게 된다고. 4학년 때는 풀겠지.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내가 얘기했잖아. 요거 기억해달라고. 이 그래프. 이거 없는 거 여기서 계속 변형되는 그래프 나온다고 했잖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잠깐만.
아니지? 가운데가 여기가 아니지? 가운데가 이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좀 더 올라가야겠구나. 같이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4,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여기 칸도 한 칸이어서 여기가 2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요거예요. 요거에서 자, t, t 플러스 1의 구간에서 이 닫힌 구간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자, 감소하는 구간은 뭐라 그랬어? 왼쪽이라 그랬어. 내려오면 GT는 그냥 FT야. 해보자 그랬죠,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부어놓고, 여기가 T야. 여기가 T 플러스 2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증가하는 부분은, 여기가 T야. 여기가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오른쪽 올라가는 거면, 이때는 GT가 F,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래프가? 여기가 딱 이렇게 한 칸 차이 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딱 한 칸 차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딱 한 칸 플러스 1이 되는 거면 GT는 이렇게 된다고.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 여기 있는 게 이쪽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자, 올라갈 거야. GT를 그려볼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잖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당겨와야 돼. 이렇게 한 칸 당겨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래서 여긴 그냥 계속 입어요. 이렇게 된다. 위에는. 근데 내려가지.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불안하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한 칸이 딱 밀려오는 순간, 여기 중간에 여기가 한 칸이 딱 되는 순간, 여기까지가 이렇게 오고 이 한 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낼 거야. 여기가 딱 한 칸 남는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미분간이라고 했잖아요. 볼록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요. 요게 GT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여기서의 최대값이 들어갈 때 마이너스 2부터 t에 1까지의 GT의 최대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잘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지? 여기서부터 1까지네. 1까지, 여기까지. 1로가 안 되겠지. 이 값이 1로가, 여기. 최대값이면 딱 정확하겠네. 여기 있는 게 1로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미안. 이렇게 그려져. 여기 있는 게 한 칸 이렇게 올 거야. 여기까지네, 딱.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최대값이 4죠. 그냥 그릴 수 있죠. 근데 그래프가 요만큼이라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잘라서 여기까지.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 개형만 알고 저에게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2번 볼까요? 자, 이건 무슨 문제예요? 갑자기 인수분해 문제가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실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xy, yz, 얘가 9예요. 이렇게. 이럴 때 최대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하나 맞잖아. 저 그 문제 아니야? 1학년 때 배웠었던 인수분해 문제. 그거 아닌가요? 저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투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왜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잘 봐. 우리가 어떤
3차 방정식을 풀어요. 대가리를 A로 둘까? 그렇게 나을까? 뭐 상관없는데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럼 앞에 어차피 방정식이 상관없잖아 이게. x는 맞네. t의 세제곱에다가 뭐 여기다가 a 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 문제에 보면 실수 xyz라고 써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세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세실근을 우리가 x랑 y랑 z라고 두면 이 식이 바뀌어요. 이렇게 t의 세제곱에 플러스 6t 제곱하고 플러스 9t 하고 마이너스 얘를 뭘로 놓을까? 얘를 뭐 p라고 놓을까? p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p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얘가 방금 내가 뭐라 했죠? 얘가 세실근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요. 실수 XYZ가 라고 했으니까. 돼요? 실근이 3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중근과 하나도 돼요? 돼요. 왜 돼요? 거기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얘기 안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를 넘겨서 이렇게 쓰고 P라고 쓸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내가 FT라고 해서 이 FT를 한번 그려볼게요. FT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3이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맞죠? 괜찮아요? 이거 1일 거예요. 1. 2대 1이니까. 1은 어떻게 되죠? 1은 얼마야? 1이면 미쳤나? 미쳤나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라고요. 예. 근데 질문 이거라고요. 여기 넣어도 되냐는 거잖아요. 얘기는. 돼요. 중근인데요? 그쵸? X랑 Y를 둘 다 마이너스 3으로 놓고 Z를 0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다음아 여기도 돼요. 여기도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이 그림의 Y는 P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세 점에서 만나거나 중근 2개 하나까지.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허근이 되잖아요. 허근. 하나, 2개가.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의 최대값은 0이고 마이너스 4. 0이고 마이너스 4.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렵죠? 생각.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배웠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죠. 되셨습니까?